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휴일입니다. 연휴 영향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손님이 없어요, 별로. 내일 월요일부터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세계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떤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실적 위주의 제조업 중심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2021년도까지 코로나로 전체적인 인적, 물적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성장을 멈췄죠. 그 이후에 2023년 오픈 AI가 챗 GPT를 1월 달에 발표하면서 AI 산업이 화두에 오르고 현재 이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딥시까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적 장세,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코로나 기간 전체적인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가 전체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2022년 중순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 동안 소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복 소비, 그리고 전기차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와 오픈 AI 관련된 M7 그룹들의 성장을 뒷받침으로 하는 그러한 성장 장세, 이렇게 봐집니다. 테슬라가 퍼가 110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죠. 한 주가 1원이면 110원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삼성전자가 10이 안 돼요. 10이. 그렇게 보면 10배가 넘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률보다 테슬라가 가치를 주당 10배 이상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판매사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트위터 인수해서 X, 그 외에 뭐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의 80%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한 20% 이제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테슬라가
2021년도 그 정도만 돼도 판매 단가,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판매 가격이 52,00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9,0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3,000달러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기술 혁신을 하고 원가 절감을 해서 품질은 좋아졌고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2021년도 원가율이 76%였어요. 그러면 74%. 그럼 26%가 회사가 이익이 남는 거였죠. 그런데 현재는 원가율이 87%, 이익률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줄은 거죠. 이익률이.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비아디라든가 현대차, 독일에 있는 전기차 회사.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한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2기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거로 이렇게 정책이 돼 있잖아요. 한 7,000불 정도 주는 거로 해서 1,000만원 보조금 주는 거로 했었는데 폐기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라든가 매출에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영향을 준 것이 코로나 때 미 국채가 대량 발행이 됐죠.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로 현금을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팩토링으로 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차를 사면 현대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이런 팩토링을 하는데, 현대카드가 뭐 할부 2% 적용하다가 이제는 5, 6%를 적용하는 상황이 된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할부 비용이 높아진 거죠. 이자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 여파도.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가 끝나고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매출의 50%를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가 안 돼요. 한 44%?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시장 점유율도 한 70%대에서 지금은 49%인가? 50%가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독일, 중국, 현대차가 이제, 또는 포드사, GM, 이런 데에서 시장 점유율을 잠시로 또 한 부분도 있어요. 자동차 생산량도 증가세를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량도 2023년도에 테슬라가 180만 대 팔았는데
2024년도 작년에 179만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만 대가 주는 거죠. 원가 올라가. 매출 떨어져. 이익률 감소돼. 금리는 올라갔어요.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메리트가 적어졌습니다. 보조금이 폐지됐어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보복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경기가 침체됐고 저성장 기조화에 있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자제하거나 하진 않죠. 3년 타고 가를 걸 5년, 10년 이렇게 타는 겁니다. 더군다나 화석연료를 쓰겠다. 천연가스나 원유로 에너지를 정책을 바꾸면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테슬라의 주가, 이게 실적주냐, 테슬라가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나타난 경영 성과, 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실적 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적으로 테슬라의 회사 내부 현금은 줄어들었겠죠. 이익률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식이 급락을 하거나 폭락할 때 보통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방어를 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주가 하락을 방어를 못하는 거죠. 매입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폭락이 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공황이 오는 겁니다. 자, 실적 장세가 거의 피크를 기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성장 장세인데, 이 성장 장세라고 하는 게 AI 산업이 특히 이제 성장주죠. 엔비디아나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성장주도 어느 정도의 실적,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장주로서 치고 나가기는 어렵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B2C는 아직 안 돼도 B2B는 성과가 있거든. 분기에 한 300억 불 정도씩 실적을 내잖아요. 테슬라를 봤을 때 자동차를 만들려면 프레임인 철강이 필요하죠.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면 철강도 영향을 받고, 배터리 산업도 영향을 받고, 뭐 에너지, LG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리고 양극재 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화학 기업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조업 생태계가 실적 장세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장 장세로서 과연 미국 나스닥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많이 발행한 미 국채와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거를. 그 돈에 저는 60% 이상은 자산에 다 가 있다. 부동산, 주식, 일부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 그러한 자산에 다 가 있다는 거죠. 투자 자산. 제조업에 시설 투자로 그 돈이 간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자산에 다 갔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국민의 자산의 80%가 부동산 아니에요. 아파트. 결국은 자산이 버블이 있다. 상당한 거품이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처분하는 겁니다. 주식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죠. M7, 테슬라, 엔비디아, 현대차 다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도.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돈 빌려서 해야 되죠. 부채로. 부채 레버리지로 해야 되는데 정부, 기업, 가게 전부 다 전 세계가 이 레버리지가 한계가 왔다는 거지. 부채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성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잘못하면 기업의 명운을 거둬야 돼요. 부채로 만약에 시설 투자를 잘못하면. 그 대표적인 게 롯데그룹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서학 투자자분들 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산이 어느 정도 저는 연착륙을 하기를 바라요. 일정 부분의 저성장을 해도 연착륙을 하면서 자산의 그 거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저는 최하 50% 이상은 줄어들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50%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러한 그 자산이 거품이 된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실물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도산해요. 왜냐하면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1위는 돈을 벌고 강한 2위 정도 돼야 먹고 살아요. 3위는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생태계 시스템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실적 장세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성장 기업 있습니까? 성장주도 없어요. 외국인 돈 지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2022년도, 2030년도까지 10개월 동안 주식시장 외국인이 순매수한 게 32조 원인데, 작년 7월부터 1월달까지 6개월 동안 24조 원어치 팔고 나갔어요. 아직도 6조 원에서 8조 원까지 더 팔아야 돼요. 매입항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만 1조 2천억 원어치 팔았는데 1월 달로 따지면 1조 8천억이 순매도 됐고 금요일 날만 1조 2천억이 순매도 했어요. 외국인. 환율이 단기 급등했죠. 한 15원 정도. 그래서 지금 1450원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실물 상황, 실물 경제, 특히 이익을 내고 있느냐,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팩트 확인을 잘 하시고, 제가 보는 상황에서 테슬라를 보면 한계에 왔다. 실적 장세. 그리고 성장 중심의 장세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묶인 돈, 뭐 여러 자산에 투자한 부분이 그런 성장성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제 하나의 요인은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 MMF라고 있어요. 마켓머니 펀드라고. 그게 한 7천조 돼요. 7천조인데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 돈이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면 경기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되겠죠. 하지만 그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품은 꺼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지금 예금은 줄었는데 요구불 예금은 좀 늘은 추세죠. 그거는 일정 부분 자금은 상황을 지켜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크진 않은 거죠. 우리나라 제조 공동화 되고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테슬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의 실물 상황이 썩 좋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보수적인 투자 냉정하셔야 됩니다. 자산관리 면에서. 증권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동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남은 휴일도 가족분들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